안녕하십니까. 시사갑TV입니다. 오늘은 11월 8일에 실시되는 미국의 중간선거를 다뤄보고자 합니다. 미국의 중간선거는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집권 인연에 대한 이 중간평가이죠. 또 2024년 이 차기 대권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어떤 그 바로미터라고 보겠습니다.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435석인 하원 전체를 뽑고요. 또 상원 3분의 1가량인 35석, 또 36개 주 주지사 를 선출하는 선거라고 보겠습니다. 여러분은 그 민주당과 공화당 어떤 당이 승리할 것으로 보시나요? 이번 영상을 쭉 보시고 마지막 부분에서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합니다. 현재 그 판세를 보니까 이 선거 예측 사이트인 그 538 사이트가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예측한 게 있어요. 상원의 경우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5로 아주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그런데 민주당으로서는 일주일 전에 이제 55%의 승리의 확률이 있었는데 이 50%로 5%포인트가 빠졌어요. 그래서 상당히 당혹스러워하고 있고요. 또 이제 하원 선거에서 435석이 걸린 하원 선거에서 이 공화당이 현재 219석, 과반을 넘는 거죠. 219석을 차지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됨에 따라서 상당히 좋아하고 있고요. 또 이 공화당 승리 확률 82%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 민주당이 왜 이렇게 고전을 하고 있을까요? 이제 선거 때 흔히 적용되는 이 경제, 정말 경제가 문제입니다. 민주당도 이 경제에 그 발목이 잡힌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. 사실 그 미국에서는 이 그 물가가 좀처럼 오르지 않는 정말 물가가 안정된 그 경제라고 저도 현지에 있을 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. 요즘 미국을 보면 이 물가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결국 이 바이든이 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어,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정말 그 보통이 아니라 40년 만에 최악의 상황이라고 해요. 그래서 심지어 이 바이든 플레이션, 바이든 플러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합성까지 생길 정도가 됐습니다.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그 대법원이 얼마 전 판단한 그 낙태권 폐지 있죠? 낙태권 폐지는 민주당은 반대이고 이 전통 보수인 이 공화당은 찬성이죠. 이 문제를 그 민주당은 바이든은 이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을 내세웠죠.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이제 입법 성과를 하는 성과 그 어떤 그 성과를 내세워서 기세를 올렸죠. 하지만 이 바이든 플레이션에 이제 그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. 사실 미국 경제는 지금 나쁘지 않죠. 미국의 3분기 총 GDP, 국민 총생산이 연 2.6% 성장했어요. 이 수치는 성장률이 약간 마이너스였던 이전의 2분기보다 안심할 수 있는 정도의 향상. 노동시장도 괜찮아요. 이 제조업 고용이 2008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. 그렇지만 미국민들은 이런 그 GDP 수치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눈치입니다. 미국민들은 단지 내 생활이 나아졌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이제 관심이 아무래도 높은 것 같습니다. 이 물가 상승률이 8.2%인 반면에 나 개인 소득은 4.3%에 그치고 있는 상황. 그래서 그 이 봉급으로 좀처럼 살기 힘들어졌다고 하는 그러한 그 불평과 짜증을 이제 내면서 바이든에게 민주당에게 대단히 불리한 상황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마음이 급해진 바이든이 급기야 그 승부수를 던졌죠. 이제 백악관 연설에서 지난달 30일 백악관 연설에서 그 에너지 기업의 초과 이윤에 대한 새로운 과세, 이른바 횡재세를 공식화했죠. 이제 일상과 밀접한 그 휘발유 가격을 끌어올린 것은 이 석유 공룡들의 탐욕 때문이다. 이렇게 보고 이제 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물가를 내리겠다는 이 보관이죠.
자, 이대로라면 이 민주당의 패배가 불보듯 뻔한데요. 우리 한국의 영향은 어떨까요? 공화당이 다수당일 경우에 이제 2024년 미국의 대선이 또 실시가 되는데요. 이 아무래도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이제 이 미국의 대선의 그 표심 잡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이 뭐냐면 이 경제 정책인데요. 이 한국에 대한 압력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. 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그 수백조에 달하는 역대급 미국 현지 투자를 그 바이든이 약속받고 뭐 감사합니다를 연발했죠. 또 뭐 실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바로 뒤돌아서서 그 인플레 감축법 IRA를 발효하겠다고 또 선언을 했었죠. 결국 우리 기업들이 뒤통수를 맞은 꼴이었었는데 이런 식의 바이든 미국의 이 본색 발휘가 본격화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현재 미국의 민주당이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경우는 어떨까요? 사실 앞서 말씀드린 이 민주당이 상하원에서 패배하는 것보다는 이 바이든의 경제 정책, 미국 우선주의가 완화할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. 하지만 2024년 내후년 그 대선 승리를 위해서 민주당으로서는 그 올인해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뭐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할 때와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. 결국 우리 한국으로서는 이 우리나라와 일본, 대만 네 개국이 반도체의 그 생산 공급망 형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거 있죠? 칩4 동맹 이 가입 문제하고 또 미국 내 그 생산 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시행 문제 여기다가 강달러 압박 또 있죠? 시진핑 체제로 인한 그 차이나 리스크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중첩되면서 이 만만치 않은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도전이 매우 거셀 것으로 보이는데요. 철저한 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. 어떻게 보셨습니까? 공화당과 민주당 어느 당이 승리할 것을 보시는지요? 생각해 보시고요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